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8월 2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께 아주 반가운 분을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릴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예, 오늘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방금 전에 있었기 때문에 장비디아를 외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분을 저희가 이렇게 특별히 모시는 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이 새벽에 특별히 모셔서 잠시 후에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그래서 저의 시간은 후두둑 이렇게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제가 미국 시장 정리한 다음에 오늘은 심층 인터뷰에 이분을 모셔봅니다. 제가 제 옆자리에 앉으라고 말씀드렸더니 절대 싫대요.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는데 오늘 장비디아, 엔비디아 얘기부터 시작해서 과연 또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잠시 후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역시나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제목에 이름이 있어가지고 아셨다는 분들도 계시고 애프터마켓에서는 많이 안 떨어지고 있다. 패널로 오시고요. 잠시 후에 또 자세한 이야기 또 반가운 얼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시장 마감 상황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주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에도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있네요. 4일 만에 지수는 반등했고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리뷰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저는 살짝 이제 서머리만 해드리고요. 잠시 후에 우리 정석 부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3대 지수가 4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습니다. 잭슨홀 미팅, 그러니까 또 오늘하고 내일 사이 지나가면서 잭슨홀 미팅 관련해서 발언들이 쏟아질 건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젯밤에는 장중에 좀 오락가락했습니다. 좀 부정적인 얘기, 그러니까 긴축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시장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면 좀 출렁출렁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긴 했었는데 상승폭을 줄이긴 했을 뿐 다행히도 하락 전환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회의에서 26일 현지 시각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 매파적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근데 그 매파적이라는 게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 0.75 이야기하면 매파적인 건지 아니면 0.5 얘기하는 것도 매파적으로 해석을 할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3대 지수 마감 상황을 보자면요. 다우지수가 0.18% 소폭 올랐고요. S&P 500은 0.29%, 나스닥도 0.4%, 3대 지수 모두 소폭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도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들 내용을 보면은요, 좀 부진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정말로 오는 것인가에 대한 우려감을 좀 갖게 하는 내용인데 일단 미국 내구재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했습니다. 상무부가 7월 내구재 수주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전월 수치에서 거의 변화가 없는 2,735억 달러로 집계됐다라고 발표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월가에서 집계했던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를 밑돌았습니다. 1% 정도 밑돈 부분이 좀 아쉬웠고 7월 들어서면서 계속해서 그동안에는 살짝 그전에는 증가세를 보였는데 7월 들어서는 증가세가 멈춘 흐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택 관련한 지표도 제가 이제 뭐 집값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했는데 7월에 매매 계약에 들어간 펜딩,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택을 매매를 할 때 바로 우리가 온라인에서 매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미리 이제 너랑 나랑 우리 매매를 하자 하면서 이제 에스크로를 걸죠. 그 에스크로 오픈, 그러니까 그걸 펜딩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택 판매 관련된 데이터가 예상보다는 덜 줄었지만 2달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보다는 괜찮았지만 2달 연속 감소를 했다라는 건데요. 전월 대비 이 관련된 지수가 1%포인트 하락한 89.8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치 마이너스 8.6 과 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전문가 예상치인 마이너스 3보다는 덜 줄었지만 이렇게 주택 판매가 2개월째 계속 연속 줄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맵을 보면서 시장 분위기를 볼 텐데요. 완전 초록빛이었으면 참 좋았겠지만 이거는 초록도 아니고 회색도 아니고 약간
뭔가 거무죽죽한 그런 모습들이 보였던 반등이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을 보면요. 반등한 종목도 있고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던 종목도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0.23% 소폭 하락했고요. 애플의 주가는 0.18% 소폭 강세, 구글 0.6%대 0.06% 소폭 하락. 그 가운데 메타의 주가는 1%대 올랐고요. 트위터 전일 많이 빠졌죠. 내부자 고발 얘기 나오면서 많이 빠졌는데 어제는 반등을 2%대 했습니다. 디즈니 주가도 1%대 올랐고요. 넷플릭스도 2% 올랐습니다. 테슬라, 아마존의 주가도 소폭 올랐던 가운데 이제 오늘 실적 발표했던 엔비디아 주가가 이제 장중에는 0.24% 올랐고요. 지금 애프터마켓의 움직임을 제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현재 3%대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감 후에 실적 발표했는데 장중에는 반도체 업황 둔화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지만 좀 버티는 모습이었는데 마감 후에는 주당 순이익, 매출 모두 기대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얼마나 하회했냐 봤더니 매출이 이제 8억 1천만 달러가 예상이 됐는데 6억 7천만 달러를 기록을 했고 예상치 좀 많이 하회를 했네요. 주당 순이익도 1.26달러 기록하면서 예상치보다 51센트 하회를 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에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이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실 거고요. 이 빅테크 종목들보다는 이제 요 아랫단에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이 초록불을 켜는 모습이었습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은 좀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보면 이제 에너지 관련된 섹터의 강세가 보였는데 국제유가가 또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WTI 기준으로 배럴당 95달러 선까지 올라서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초록불을 켜고 있는데요. 엑소모빌, 쉐브론 주가 각각 0.5에서 0.7%대 올랐고요. 항상 가장 많이 오르는 옥시데탈 페트롤리움 주가도 1% 넘게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밖에 이제 어쨌든 S&P 500 지수 내에 11개 업종이 모두 반등을 했고요. 개별 종목 가운데서는 이제 실적 발표 최근에 했었던 노드스트롬의 회사 연간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한 소식 가운데 주가가 무려 20%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 배드베스앤비욘드 요새 밈주식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에는 이제 크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대출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대요. 대출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가운데 주가가 18%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펠로톤의 주가가 별로 안 좋았었는데요. 호재가 있었습니다. 아마존을 통해서 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 팔려야지 이게 호재인데 어쨌든 아마존을 통해서 상품 판매하기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소식 가운데 20% 넘게 올랐고요. 세일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이제 실적, 매출과 이익이 모두 월가 예상치를 상회를 했지만 3분기에 연간 가이던스를 좀 하향 조정한 조금 생각보다 약한 가이던스 때문에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예상치를 웃돈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두 자릿수 대 급등을 보인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지금 예상치가 4억 6,700만 달러였는데 4억 9,700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상회한 이런 실적 부분과 함께 주가가 10% 넘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뉴욕 시장 분위기 저는 아주 간단하게 확인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 장우석 부사장과 함께 자세한 실적 발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보다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 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임자 3프로TV랑 백년화편이랑 참말로 똑같구먼. 암만 똑 닮았지. 가성비 참 좋아. 3프로는 알짜배기 정보만 가득하고 백년화편에선 3만원대로 명품 떡 한 성전을 살 수 있잖아. 평판도 좋자녀. 칭찬이 얼마나 자자한디. 무엇보다 명절에 딱이요. 3프로는 귀성길에 챙겨 듣기 좋고 백년화편은 선물로 챙겨주기 좋잖아. 칭찬받는 가성비 명절 선물
백년화편.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6시 41분 지나고 있고요. 저희 옆에는 원래 여기 있어야 할 분인데 저쪽에 계십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손 드세요. 장우석입니다. 손 드세요. 지금 얼마 만입니까? 예. 7월 1일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한 달 한 20여일? 원래 고작. 약속은 언제로 돌아오는 거였죠? 이제 원래는 이제 아마 제 기억에는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며칠이었죠? 기억력이 삭제되셨으니까 뭐 머릿속에 그랬는데, 지우개. 조금 더 지연됐다는 거 사과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봤더니 우리 여든 앵커가 브리핑을 잘 하셔갖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오시고요. 예, 다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중에서 정정해 드리면 네. 엔비디아에 대한 매출 전망이 원래 81억 달러였는데 네. 81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이미 내려갔고 67억 달러 바뀌었어요 이번에. 14억 달러 깎인 거거든요. 오. 그래서 일단은 기준을 놓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다. 다시 한번 드리고 EPS 역시 화면을 잡아주시면요. EPS가 전망은 0.53입니다. 1.2가 아니고 1.1인가요? 그저께? 아, 이게 그게 아니고 뭐 깎였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던 예상치는 그전 예상치였군요. 전 예상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실제 보게 되면 많은 IB가 이 업데이트한 IB가 별로 없습니다. 일을 안 하는 거죠. 네. 이제 게을렀기 때문에 과거치를 보시는 거다고 저는 보시면 좋을 나온 것 뉴스로 같습니다. 전달드려서. 그래서 일단은 네. 0.53 예상했는데 0.5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못 나왔다고 그쵸. 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역시 14월 때 깎아갖고 매출 냈는데 역시 좀 못 미치는 거 보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번 매출은 부합했습니다만 3분기 전망을 또 10억 달러 깎였습니다. 더 깎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이제 엔비디아를 좋아하는 입장이니까 약간 팔이 안으로 굽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일반적인 기업이면요. 이거 급락하는 수치입니다. 지금 4.6% 하락입니다. 예, 급락하는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안 좋아지는 그런 모습 보일 걸로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장 안 좋았던 부분이 뭐냐면요. 데이터 센터 38억 달러는 부합하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게임 부분이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게임 안 하시는 거죠. 지인분이 안 하시나요? 어떻게 요새 안 합니다. 정말요? 심지어 PC를 갖다 팔았습니다. 중고로. 왜요? 그러니까요. 더 제가 이상 묻고 이제 싶습니다. 제가 재미없다라는 묻고 싶은데 대화가 안 됩니다. 이 친구하고는. 이 지인하고는. 그래서 대화가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네. 안 하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일단은 집에 있는 것보다 나가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게임할 때입니까? 경기가 어려운데? 네. 라는 부분들이 겹치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 여동원 앵커 아마 노트북을 최근에 바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팬데믹 때 바꾼 걸로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안 바꿉니다. 바꿀 이유가 없죠. 나가니까 밖에 나가니까. 그다음에 이미 샀기 때문에 네. 보통 노트북에 대한 수명이 어느 정도 됩니까? 그 내용 요소가? 제가 이전에 샀던 노트북을 2014년에 사서 아직도 그냥 집에서 쓰고 있어요. 제 거 아시죠? 까만 거? 그거 얼마나 그거 됐습니까? 한 5년 넘었습니다. 제가 씁니다. 5년 동안 그걸 안 바꾸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많이 바꿨던 분이 지금 안 바꾸기 때문에 네. 그런 매출 영향 때문에 좀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장우석이 왜 나온 거냐?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안 좋은 거 알면서 그러니까 나오셨죠. 예. 그런 건가요? 책임감이 있으신 책임감 분이시니까요. 때문에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번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소니의 실적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뭐 PC 쪽에 감수하고 있고 게임 안 한다 하다 보니까 당연히 못 나올 걸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을 갖고 해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욕을 하지 마시고 칭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 주가 빠지는 건 제가 이걸 왜 갖고 왔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시간이 한 30여 분 전에 갖고 왔던 주가입니다. 2.72% 마이너스 나오고 있죠. 근데 지금 얼마입니까? 지금은 이제 제가 방금 보고 있는 지금 실제 4.6% 하락. 그렇습니다. 164달러. 아마도 30센트. 당분간 주가에 대한 부분은 기대할 게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빠질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온 것처럼 실적이 너무 과도하게 빠졌던 실적이 나왔고요. 사실 이제 이게 보면 미리 자수하는 기업들이 보게 되면 조금 좋아질 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너무 진짜 못 나왔어요. 실망감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오늘 밤에 상당히 많은 IB가 의견을 내리지 않을까 싶으니까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보여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미 약 400만 주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보시는 건데 여러분들 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보시면 게임과 데이터 센터가 거의 반반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가장 큰 폭의 매출 부분인데 지금 나와준 20억 달러가 게임 부분이거든요. 이게 원래 치보다 무려 반토막이 난 겁니다.
요게 문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는 올라갔기 때문에 게임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기 때문에 요것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말이죠. 게임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회사 측이 예상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게임을 계속 하겠냐 한다고 그러면 계속 하시겠습니까 게임을? 밖에 나가서 놀거나 어차피 팬데믹 끝난다고 가정한다고 그러면 하기 때문에 아마 데이터 센터에 대한 더 뭔가 조금 염두에 두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있는 거 프로페셔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게 뭐냐면 GPU 판매거든요. 네. GPU 판매까지 약 20% 감소했다.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암호화폐 채굴 안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관련해서 지금 GPU까지 팔리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상당히 어려웠던 시기가 이번 분기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안 좋은 거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하여간 여러분들이 물론 좋아하는 분도 싫어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게임에 대한 부분이 다양스럽게 이게 만약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줄었다 그러면요 훨씬 더 치명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넘어갑니다. 지금 이제 왜 덜 빠졌냐 많이 말씀하시는데 이미 첫 번째 이유는요 자수했다는 점.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 대비 현저하게 못 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최근에 엔비디아의 모습입니다. 네. 반도체 종목 중에서 가장 못 간 게 엔비디아였거든요. 지금 반토막 났다는 것 좀 보여드리고 그러니까 더 빠질 여력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솔직한 얘기로 엔비디아 주가 역사상 이렇게 많이 빠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하방 경직성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올라온다는 것보다는 약간 바닥에서 길 걸로 보이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팔 거냐? 어제 파신 분이 계십니다. 운 좋게. 네. 캐시우드가 어제 주식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엔비디아 주식 테슬라도 팔고 뭐 캐시우드는 다 팔고 그러면서 준 비도를 샀는데 물론 이제 그 판단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좋은데요. 네. 여러분들이 한두 분기 실적을 보고 판단하는 건 좀 안 좋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연단위 끊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올라오고 있는 매출의 부분은 데이터 센터 매출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여갖고 충분히 게임 부를 상승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물리신 분들 좀 더 가져가라고 조언드리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빠진 게 엔비디아의 모습이다 보니까 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말씀드리고 과거에 실적 발표 당시의 주가를 보시게 되면요. 뭔가 흐름이 없습니다. 그냥 뒤죽박죽,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반반 움직임이 보여갖고 보통 NBA 실적 보시고 많은 분들이 많이 올라왔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 실적에 대한 영향이 컸다고 보시는데 작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실적 다음 날 주가의 흐름은 약간 정반대였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젠슨 황이 사실 이제 실적 발표하고 나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늘 좀 자신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줬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좀 예상해 보면 네. 이번에 자신감을 보이면 나올 단어가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뭐요? 뻥이다 저건. 우리 욕을 먹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PC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자기가 어떤 힘이 있어서 그 자체 시장을 올리겠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어떤 뭐 자신 있다 이런 거보다는 신뢰도의 문제가 상당히 있을 수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잘 대응하겠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젠슨왕이 최근에 봤던 어떤 자신의 참 모습보다는 조금 자기 모습을 겸손하게. 겸손한 모습 보이지 않을까. 이게 아마 우리 이장님 교수가 매번 맺히는 게 겸손하자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정도로 모습 보일 거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밤에 나오고 있는 IB 예상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실적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또 이제 회사에서도 미리 이제 몸을 낮췄죠. 그 부분처럼 실적은 부진하게 나타났고요. 이제 게임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그쪽 부분이 더 그렇습니다. 좀 기대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또 얼마나 많이 상쇄할 만큼의 증가가 나타나게 될지는 한 분기를 지나고 봐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동안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만큼 하반 경직성이 좀 보이는 주가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더 많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4.7%대 하락하며 164달러 선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 오늘 세일즈포스 실적도 세일즈포스.com 실적이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두 가지 기업 다 공통된 악재가 뭐냐면 네. 전망치가 안 좋아요. 전망치가 안 좋아져 갖고 최근에 일단 EPS 매출만 보신 분들은 잘 나왔는데 왜 빠지냐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네. 전망치를 낮추기 때문에 빠졌다는 거 좀 보여드리고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분기 실적입니다. EPS 1.02 예상했는데 1.19 잘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매출도 약 3천만 달러가 잘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그런 모습 보인 건데 아래쪽에 있는 매출 전망이요. 좀 깎이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81억 달러 정도 봤는데 78억 달러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역시 주가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인다라고 보여드리고요. 아마 더 많이 빠질 겁니다. 엔비디아보다.
지금 주가 보시면 세일스포스 한번 볼까요? 그 넉넉히 보지 마시고요. 예. 왜냐하면 이미 이 기업은 자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한꺼번에 얻어맞는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빠지죠? 더 많이 빠지죠? 장부사장님 오셔가지고 넉넉히 입고 싶습니다. 네. 네, 아침마다 정신 얼마입니까? 똑바로 차려야 돼가지고 6%대 6%? 하락하며 168달러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가는 그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6.13%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이건요. 미리 자수한 게 없기 때문에 한꺼번에 빠진다는 거 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나왔던 실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좀 이따가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말씀하지 마시고요. 제가 얘기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실적 발표 전에요. 제가 방송을 그만둘 때 한 7월 한 중순경에 어떤 얘기했냐면 2분기 실적 끝나 큰일 났다. 폭망할 거다 해서 주식을 팔고 도망갈까 물은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선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그 이후로 않았습니까? 단기적으로 한 달 동안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일단은 좀 이따 보시면서 결과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요 바로 나오는데 네, 한번 실적 지금까지 발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성적표. 478개 기업이 실적 발표했는데요. 매출은 약 63%의 기업이 비트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익은 약 76%가 비트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습니까? 이 수치가? 근데 이제 우리가 매출과 이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에서 가이던스 좀 하향 조정해서 저렇게 비트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있죠. 있습니다. 그 밑에 예. 보면 매출 성장이나 이익 예. 성장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가 정확하시죠. 좋네요. 우리 여도은행카 지금 많이 늘었는데요. 이렇게 얘기가 많은 분들이 이 비트한 기업이 많다. 근데 이미 눈높이가 내려갔기 때문에 그렇죠. 넘어가기 쉬운 선을 제시한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년 동기 대 매출 성장을 보시면 좋은데 약 14% 증가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익도 역시 7.7%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겁니다. 이게요. 시작할 때 마이너스로 많이 봤거든요. 네. 플러스뿐만 아니고 10%까지 가까운 수치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실적은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방했다 정도 보시면 어떨까라고 좀 조언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럼 3분기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그것도 미리 예상하지 마시고 결과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업들이 선전하는 그런 모습 보여줘갖고 3분기에 폭망론이 많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그렇다 안 그렇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결과를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봤고요. 봤고 최근에 이제 나와주고 있는 이슈를 몇 가지 짚어드릴 건데 네. 앞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쪽으로. 지금 파월 의장의 잭스롤 연설이 상당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쵸.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어젯밤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연설 이후의 주가의 흐름은 반반이었다. 그렇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별한 어떤 이변이 없는 한 이분이 그 글로벌 은행들이 모인 자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막 할까라 본다 그러면 약간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친시장적이긴 한데 시장에서 그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은 파월 의장 그냥 매파적으로 발언한 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해석하기 나름인데 네.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어차피 이제 그 심포지엄 앞두고 있고 또 조만간 9월 달에도 금리 인상의 여부가 발표가 될 건데 네. 그럴 때마다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기 때마다 나오는 분들이 제임스 블러드 총재라든지 아니면 오늘 얘기할 그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 닐 카시카리 같은 분들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주목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얘기했던 부분들이 지금 주목을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다니까 지금 이제 0.5가 아니고 0.75가 아니냐라고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전망치는요. 월가 전망은 0.5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0.75는 적은 분들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묻히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같은 날 잭슨홀 미팅하는 날 먼저 발표되는 게 PC입니다. 네. 7월달 PC인데 이미 CPI 발표가 됐지만 약간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내려갔네 하면서 뭔가 금리를 많이 올리면 안 된다는 또 의견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잭슨홀 미팅 자체가 뭔가 좀 데미지가 작을 걸로 보이니까 두 가지 같이 보시라고 좀 조언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 카시카리의 얘기는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지금 물가가 8.5%인데 금리를 그 이상 올려야 된다는 논리예요. 네. 그걸 올려야지만 물가 잡힌다고 얘기하는 건데 그러면 금리가 얼마나 올라가야 됩니까? 9%? 10%가 같이 올라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은 거고요. 말이 안 되죠. 예, 말이 안 된다는 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렇게 얘기한 그분들의 얘기는 지금 미국의 경제에 대한 대응을 완전히 무시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뭐 소식이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렇게 많이 올려야지만 지금 물가 잡는다는 거 의견만을 잘 기억하시라고 좀 조언드리고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달러 강세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여돈 앵커처럼 호흡이 맞았다고 그러면 네이버를 검색하시겠죠. 네. 뭘요? 원달러 환율을. 그래서 제가 얘기할 때 앞에 옆에서 얘기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9로 갑니다. 네, 예. 1,343원. 이제 뭐 1,300원은 기본 어. 디폴트 값으로 돼 있습니다. 40원이 넘었습니까? 네, 아, 40원 진짜. 넘은지는 이제 엊그저께부터 넘어 있었고요. 뭐 45원까지 찍기도 했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거로 보이는데 부담되죠. 이게 바로 이제 이머징 마켓,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마켓의 가장 큰 악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이 방송을 많이 안 나오니까 너무 편한 거 아니냐 이분은. 그래서 뭔가 좀 활용하려는 차원에서 제가 언제 한번 클로징 배시가 나간 적이 있어요. 국내 코스피. 클로징배에 나오셨다고요? 클로징배 나가고, 아, 맞아. 패널로 네. 나오신 거 봤어요. 욕바지가 됐죠 그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들 기업 매출을 발생하면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요. 그 다음에 영업 비용을 빼고, 그 다음에 세금 이런 걸 뺀 다음에 순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순이익을 가지고 매출 대비 판단하는 게 있는데 그게 그 뭐죠? 내 프라핏 마진이라고 네. 하고 있는데 그 순이익률이 지금 미국이 약 12%가 나옵니다. 12%면 네. 괜찮은 겁니까? 100원 벌면 10원이 남다는 거예요. 음. 어떻게 보십니까? 마진율이 평균 그러니까 높아지는 거예요. 저의 기준으로는 낮은데 일반적인 기업의 기준으로 보면 높은 거죠. 네. 그 기업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전환 보통 11%. 기업은요, 보통 12% 넘어가게 되면 상당히 잘한다고 그쵸.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점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음. 거고, 국내는 한국은요 계속 빠집니다. 10%에서 9%, 8.5까지 내려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떤 기업들이 잘 버티냐고 보는 건데 일단 미국 기업 잘 버틴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건 이유냐? 사실은 이제 우리 애플 같은 것도 보셨겠지만 어려울 때마다 가격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격 정가락이라 하고 있죠. 그런 걸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너무 염려하기보다는 조금 더 조정받고 있다. 가볍게 조정받고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끝으로 이것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천천히 오늘 해주세요. 천천히. 저는 장 부사장님이 오랜만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빨리 가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한번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이제 야후 파이낸스에 나오는 동영상을 다 보는 편인데요. 네. 오늘 나왔던 게 하나 전해드립니다. 뭐죠? 참 게임스탑에 대한 월가의 평균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네. 18달러가 안 됩니다. 게임스탑 현재 주가는 주가 언제 한번 얼마인지 봐주십시오. 네, 지금 아마 보도록 할게요. 이거보다 2배 이상 높을 걸로 좀 보여집니다. 오, 32달러네요. 그나마 빠져서 그런 겁니다. 반토막 반토막이죠? 목표 주가. 이걸 왜 자꾸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드베스 앤 비욘드가 뭔가 자금을 확보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대출. 네. 대출 늘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가 늘어나는데. 빚을 낸 거죠. 근데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의 목표 주가가 얼마입니까? 적정 주가가 얼마입니까? 2달러인데 2달러. 3달러 이래요. 2달러. 그다음에 AMC 엔터테인먼트 3달러입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게임스탑 여기 나와주고 있고요. 해서 어떤 얘기하는 거냐면 최근에 밈이 상당히 좀 활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밈은요 여러분들이 물리면 저도 못 도와주고 우리 앵커도 못 도와줍니다.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없죠.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버텨도 안 됩니다 이건.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시면 막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때마다 관심이 몰리게 되고 뭔가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데 가장 중요한 거 다른 건 말씀 못 드리지만 저희가 조언을 못 해드린다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어떤 거래가 나와서 급등하든지 간에 네. 일단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원리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이 밈주식 특히 배드베스 앤 비욘드를 투자하신 분들이 개별 종목 기준으로 꽤 많으시더라고요. 엄청 많습니다. 네, 최근에 엄청 많습니다. 네, 손실을 좀 보지 않으셨을까. 잘 근데 어차피 빠져나가셨기를. 뭐 잘 치고 빠지면 좋은 거 잘한 겁니다. 잘한 건데 결과가 좋으면 네. 잘한 건데 그것 또한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그런 좋은 기억이 다시 또 금매매를 합니다. 내가 벌었으니까 다시 한번 붙어서 싸움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그 라이언 코엔이라는 분 게임스탑의 그 이제 의장이죠. 네. 그분이 왜 팔고 나왔겠습니까? 그분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거 팔고 애플 사.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식으로 따고 배짱 전법을 쓰는 겁니다. 굳히기 전법이죠.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일단은 얇게 매매하시면 좋은데 얇게 매매하는 게 뭐냐면요. 좋은 종목은 많이 거래하시고 나쁜 종목은 아예 멀리 하시는 게 얇게가 아니고 얇게죠. 뭐죠? 그 현명하게. 현명하게. 네. 약사 빠르게 예. 약합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현명하게 투자하시면 어떨까라고 그것들로 조언을 드리면서 네. 오늘 좀 브리핑을 끝내겠습니다. 가실 겁니까? 저희가 뭐 어디 거기가 않습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럴까요? 예, 잠깐만요. 제가 오늘 권한을 제 마음이에요. 아니, 저 혼자 진행하니까. 진행자의 마음입니까? 예, 예, 제 마음이에요. 어, 오늘 진짜 그런 오신 겁니다. 김에 왜 괜히 뭐 아침에 다른 일 하실 거 없으시잖아요. 아침이 그쵸? 너무 일러갖고 예, 그렇죠. 할 네. 일이 없으시니까 우리 또 잠시 후에 이항영 전문위원님 오시면 자세한 이야기, 실적 관련한 이야기 아마 분명히 엔비디아도 얘기할 겁니다. 관련한 코멘트를 듣기 위해서 제가 강제로 이쪽으로 피디님 앉혀도 되죠?
예, 된다고 합니다. 안 보여요, 다시 여기가. 잠시 후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락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많은 배움을 얻는 기회로 삼아보시면 어떨까요? 빠르게 경제 수준을 끌어올려주는 국내 최고의 경제 강의. 앞으로도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된다고 한다면 상승장도 겪어봐야 되겠지만 하락장도 있지 않을까요? 하락장에 좀 우리가 겪고 있는 거죠. 굉장히 고통스럽죠. 하락장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젠간 바닥을 긁겠죠. 그때의 느낌이 어떤지는 생생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거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을 긁을 때의 느낌. 바닥을 긁을 때는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보여요. 오늘이 바닥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고점도요. 우리가 모르는 데 와요. 작년 11월에 나스닥이 고점이었거든요. 오늘이 고점입니다. 느낌 없어요. 왜? 모든 게 멀쩡하거든요. 3프로TV 경제대학 오건영의 경제를 보는 눈 신규 출시 기념 8월 31일까지 얼리버드 특가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댓글을 확인하십시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한국투자신탁운용과 함께합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현재 시각 7시 2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니, 오랜만에 오셨는데 또 손님을 그냥 보내면 안 되잖아요. 이제 손님입니다. 손님입니까? 네, 저는 이제 안주인 손님, 그냥 안 보내고 함께 이제 오손도손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꽉 이항영입니다. 찬 것 같죠, 스튜디오가. 그런가요? 너무 좋죠. 꽉 채워주시잖아요, 물리적으로. 뭔가 살이 찌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살을 빼서 나오려고 했는데 네. 좀 실패했습니다, 제가. 왜 실패했을까요? 모르죠. 드셨겠죠. 그러니까요. 네. 이거 그 먹성을 좀 줄여야 되는데 시간이 남으시니까 예, 이제 더 드시는 예.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저 개인적인 얘기를 저 본인이 못 하시니까 뭐 들었는데 그 어려운 말인데 발 아픈 거 있잖아요. 발. 수족고병? 뭐죠? 그게 발? 족저 근막염. 그거 엄청 아픈데 그것도 걸리셨대요. 네, 제가, 좀- 사드린 나이키 운동 안 신고 계십니까? 아니 싫었는데 네. 과도한 운동을 나이키도 못 이깁니다. 잠깐만요. 그냥 자꾸 무시하실 아프시네요. 거니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자, 시장은 이 가운데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반등을 했지만 소폭. 반등했지만 오늘의 반등이라든가 이번 주의 하락 저는 개의치 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앞선 코너에도 잠시 얘기하셨지만 결국은 잭슨 홀 미팅에 무슨 말을 하는지 그럼 다들 예측이 엄청 난무하잖아요. 무슨 얘기할 거다 저런 얘기할 거다 얘기하는데 여하튼 잭슨 홀 미팅에서의 어떤 메인 이벤트를 앞두고 시장이 뭔가 좀 숨고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는 사람도 약간 멈칫하게 되고 팔려는 사람도 멈칫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늘 뭐 그 나스닥이 0.4% 올랐네 어제는 뭐 2% 떨어졌네 이런 것들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금요일 날 하루에 금요일 날 밤에 그것도 한 오전 우리 시간을 보면 밤 12시 언저리 이후잖아요. 그때 되면 주가 뭐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좀 몰려 있다는 거죠. 딱 갇혀 있기 때문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시기적 특성이 있죠. 그럼 지금 파월의 악재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대한 하락이라고 보는 게 뭐 그게 맞겠죠? 정답이죠. 그럼요. 네, 예. 그게 정답이죠. 예. 예, 그래서 근데 그 정도 하필 그럴 때마다 네. 파월을 소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하락할 때 그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수면에 있었던 거 하나씩 끌어오는 거죠. 블러드 얘기도 꺼내오고 뭐 그러는 거죠. 아주 정확한 네.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나름 업계 꽤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증권 경제 방송에서는 저 같은 사람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냉정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왜냐면 오늘 중요한 거는 장 PD님한테 다 들으셨단 말이죠. 저는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경제 방송 여기 3프로나 뭐 제가 주로하는 머니투데이나 다른 뭐 HTV, MTV 이런 데 이렇게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분들은 오랫동안 길게 얘기합니다. 저도 한번 나오면 15분 정도 시장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시장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가가 떨어진 날 지상파 뉴스 있죠. 딱 쉽게 얘기했습니다. KBS 9시 뉴스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거나 떨어진 날은 한 세 번째, 네 번째 꼭지에 나오는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전문가분들의 멘트는 20초밖에 안 됩니다. 짧죠. 짧거든요. 예. 저도 이제 그 대우증권에서 때 그런 일을 많이 했거든요. 그거는 시장이랑 상관없이 20초 정도 얘기합니다. 왜냐면 다들 아는 거잖아요. 뭐 오늘 떨어졌어요? 올랐어요? 그만 물어보고도 대답해 줍니다. 그런 분들은 전부 다. 저도 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근거만 하나 갖다 대면 되는 겁니다, 지금요. 예를 들어서 그 잭슨 미팅 있잖아요.
아니면 이번에 FOMC 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도 뭐 어떤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소강 상태입니다. 아니면 투자 심리가 워낙 안 좋아졌네. 그 정도 얘기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근거를 찾는 시기지 저는 메인 어떤 주가의 흐름 자체는 금요일이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네. 금요일 날의 움직임은 주말 라이브에서 알려주시겠죠? 이번 주말 라이브는요. 또 질문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야겠네요. 네. 제가 또 유로 세미나를 진행하기 때문에 특강하셔. 못합니다. 괜히 또 예. 저한테. 네. 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요즘 하셔야죠.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나온 김에 다 예. 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가운데 좀 안 좋은 게 금리가 뭐 계속 올라가는 부분도 시장에는 부담이잖아요. 제가 왜 오늘 금리 얘기하냐면 네. 금리가 올라가고요. 유가가 95달러 회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 조금이라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제 말은. 의미가 없다. 딱 유가만 보고 금리만 보고 그렇죠. 그리고 천연가스 보고 달러가 뭐 약간 그렇지만 이렇게 달러 보면 지금 주가가 어제도 약간 반하고 오늘도 약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그 뭔가 좀 쉬고 있는 그런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번 주에 월화수목 오늘 밤까지 움직임보다 금요일 하루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거 위건 알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일단 대비하시면 되겠고요. 미국 달러도 지금 딱 뭐 서 있잖아요. 지금요. 0.02% 내린 걸 갖고 이게 내렸다 올렸다 얘기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보합 정도의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화면 잡아주시면 이게 유가가 95달러 다시 회복하는 그림이거든요. 딱 회복했잖아요. 여기요.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올라가면 안 되죠. 올라가면 안 되는데 딱 이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보면 전체적으로 악재 인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인플레이션 피크 쳤다는데 믿을 수 있어? 이번 PC가 또 어떻게 나올 수 있어? 거기다가 저도 어저께 저는 있으니까 보여드렸죠. 제가 감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영국 가본 지도 한 15년이 넘었는데 영국에서 이번에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얼마? 18.6%가 오를 거라고 네. 얘기했잖아요. 예상이.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지금 시장은 뭔가 좀 눌려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천연가스도 약간 좀 반등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천연가스나 원유의 이동 라인 있죠. 이동 라인. 대서양을 끼고 왔다 갔다 하는 라인에 지금 값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약간의 또 위기감이 좀 있는 것도 분명하죠. 거기다가 이제 많은 분들 조금 여기도 좀 진행되면 저희는 별로 얘기를 안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럴 때마다 나오는 거가 정치적 이슈로 똑같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툭하면 주시장에 할 때만 정치적 이슈, 사회적 혼란 얘기하잖아요. 미국이 오늘 큰 건 하나 했잖아요, 지금요. 왜냐하면 이거 선거 전부터 항상 이슈됐다는 것이 대학생 학자금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대학생 학자금을 우리도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될 때 보면 야, 돈 많은 부잣집애를 왜 줘?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늘 결국 합의하다가 연소득이 12만 5천 불인가요? 그 이하. 그리고 커플이면 25만 불 이하에 대해서 $10,000 깎아주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10,000.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이슈고 그런 게 또 왜 나오겠습니까? 그 보시면 올해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그 지지도라 그래요? 그 지지율이 뭐 25까지 한 30도 초반 이렇게 가다가 이번에 몇 달 만에 처음으로 40 넘어갔잖아요. 그런 이야기 때문에 올라간 거군요. 그런 거라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그렇죠. 저도 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예전에 그 WTA 일을 좀 했거든요. 그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요. 미국산 자동차랑 한국에서 나온 현대차를 그 구분해서 보조금 주는 거 완전히 걸리는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왜 합니까? 미국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WTO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 때 자기는 그거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싸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만약 그런 일을 하면 그게 포괄적 배상 조항이 또 있습니다.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지금 미국이랑 상대로. 근데 그걸 하는 거니까 정치적 이슈가 또 있는 거죠. 여하튼 그런 모든 것들이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뭔가 지금 소강 상태라고 계속 말씀드린 소강 상태. 금요일까지는 오늘 밤에도 흥분할 것도 없고요. 내일 딱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하여튼 많이 움직일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요? 많이 네. 움직인다는 게 위든 아래든 미국 아래가 완전히 열려 있죠. 이제 물론 뇌피셜로 보면 위로 갈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그게 뇌피셜이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해봤자 예를 들어서 제롬 파월 의장이 맘 먹고 한번 우리는 제일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말이 이거잖아요. 리세션을 각오하더라도 인플레이션과 맞서 싸워서 우리는 이겨 내리라 이런 얘기하면 훅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딱 가장 두려운 말이 그 말이고 가장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은 피크 친 것 같고 우리의 미국 경제는 여전히 굳건하고 고용시장을 봐라. 리세션은 웬 말이냐 이런 얘기하면 주가는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데 부사장은 어느 쪽 얘기할 거 보세요. 저는 그냥 제 목임이시죠. 예, 오랜만에 앞에서 얘기하니까 목이 딱 마르네요. 근데 저는 네. 그 파월의 멘트가 시장에 미친 영향은
전 작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셨처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이 똑같이 얘기하겠죠. 근데 들어보니까 뭔가 매파적인 것 같아. 그때 빠지는 것 같고요. 항상 뭐 네. 이렇게 좋게 얘기했다가 다음날 다르게 네, 다르게 해석해서 해석이 되지 빠지게 않습니까? 하고 저는 그러잖아요. 그분의 말이나 이런 거 똑같을 것 같은데 저는 약간 올라간다 즉 베팅하는 게 뭐냐면 그분의 뭔가 바뀐 게 없고요. 똑같이 0.75%를 보면 놀라는 분이 지금 있습니까? 그냥 다 알고 있는 정도인데 그렇죠. 해서 오히려 최근에 쉬어가기 위한 하나의 좀 아까 얘기했던 이유가 아닌가 싶어서 좀 좋게 보고 있고요. 올라간다고 베팅합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 잠깐만요. 저는 뭐 그 근거 저는- 저는 근거는 없고 그냥 뇌피셜로 보고 제 있고. 오늘 네. 목표가요. 네. 장방꿀 얘기 안 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자, 장방꿀, 네. 뭐 정방꿀은 한국이라면 장방꿀은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 들으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개별 종목에 대한 이슈 하나씩 보도록 어제도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 마감에 나왔던 거 인투이트 봤죠? 말씀드렸는데요. 인투이트가 브랜드가 두 개 있습니다. 그 개인들의 세금 깎아주고 네. 세금을 보고할 때 하는 게 터보텍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소기업들의 부키핑 한다 그러잖아요. 회계 처리하는 거. 우리나라도 모기업이 하나 꽉 잡고 있잖아요. 그게 보면 미국에서는 터보텍스에서 인투이트하는 퀵북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딱 부키핑하는 거예요. 소기업들, 소형기업들. 이게 계속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완전 여기 써 있다시피 도미네이팅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을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 주가의 어떤 상승세를 가져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테슬라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바뀔 겁니다. 그렇죠. 네, 다 바뀌고 아마 일부 증권사는 차트가 좀 깨지는 증권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준비를 한 증권사랑 준비가 안 된 건데 항상 보면 주말에 겪고 하면 하는데 지금 또 엄청 바쁘게 작업을 하고 있을 거란 예, 말이죠. 그렇습니다. 어찌됐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너무 또 신기 불편하지 마시고 여하튼 한 주가 세 주로 늘어난다라는 거 보셔야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제가 이번에 딱 느낀 거가 블룸버그의 빨대가 애플의 최고위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빨대가. 일부러 흘리는 것 같아요. 모르죠. 블룸버그한테 너네한테만 줄게. 독점. 근데 그 애플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애플은 단 한 번도 자기의 사업을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발표 날만 얘기하고 심지어 딱 이렇게 하시면 돼요. 우리나라에서 애플의 신제품 나올 때마다 요즘은 그렇지만 신제품의 디스플레이가 바뀐다 뭐 할 때마다 예전에는 LG 디스플레이잖아요. LG 디스플레이가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LG전자, 삼성전자에서 다 알고 있지만 한 번도 LG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항상 얘기하면 노코멘트를 합니다. 그게 애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애플이 너무 신비주의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보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현대카드가 한다 안 한다 뭐 부인했다는데 그거 아무도 모르는 얘기죠. 네, 그래서 할지 안 할지도 중요하지 않겠지만 애플은 심지어는 LG도 얘기한 적이 없다는 거. 그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애플은 하여튼 오늘 좀 올랐지만 그런 의미가 없겠고요. 이것도 역시 9월 7일 신제품 발표가 공식 발표했고요. 가장 큰 관심은 얼마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인데요. 아이폰 14의 기본형이 지금 최소한 $100에서 비싼 라인에서는 149달러 올리는 얘기도 있는데 조금 일주일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미국 기준으로 그 상점에 오프라인에서 살 수 있는 거 물론 주문은 받겠지만 9월 16일부터 한다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펠라트는 저희가 이게 매번 호재예요? 네? 이게 호재인가요? 저는 좀 애매해요. 호재죠. 네. 호재죠. 왜냐하면 펠라톤이 지금 매장을 많이 줄이고 있다고 네. 얘기했거든요. 펠라톤도 보면 엄청 제가 시애틀까지도 가봤는데 엄청 제일 비싼 라인의 그 길에 펠라톤 매장이 있어요. 그게 또 대표적인 거가 루시드가 그렇습니다. 루시드. 테슬라는 매장을 있던 것조차 치우는 분위기인데 딱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테슬라 매장이 좀 비싼 데들 막 들어가 있잖아요. 딱 그런 느낌인데요. 펠라톤이 빼기로 했는데 펠라톤이 지금 아마존에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다는 건데 이거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뇌피셜이지만 사람들이 펠라톤의 주주, 미국의 주주들은 원하는 게 딱 하나입니다. 그리고 펠라톤이 어디로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한테 팔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 갖는 건가요? 그것까지 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를 인수되기를 원하는 거죠. 피인수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펠라톤도 마찬가지. 줌도 결국 그거 아닙니까? 지금 줌 비디오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미국의 현실이기 때문에 여하튼 오늘 이건 20% 올라간 건 자기네가 엄청 더 많이 팔릴 수 있죠. 어쨌든 아마존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저희가 무슨 상품을 만드는데 아마존에서 팔아준다 그러면 얼써 갖다 주죠. 왜 안 주겠습니까? 아마존은 개인 셀러가 누구나 다 판매할 수 있잖아요. 아 그런 게 있죠. 근데 나이키나 그렇게 되면 전용 샵을 또 만들죠, 걔네들이. 아마존 나이키 공식적으로. 공식 샵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커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엔비디아는 다 넘어가겠는데요. 엔비디아는 딱 하나만 확인해드리면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언론이라서 헷갈려 하는데 딱 하나입니다. 결국 여기서 나온 제가 수치들은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그
실적 가이던스에 미리 얘기했잖아요. 실적 이번에 그 어렵다고 얘기한 거에 대한 그런 그 전망치기 때문에요. 그거는 거의 다 맞췄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굳이 보면 마진율이 많이 좀 낮아진 거, 그리고 순현금 흐름은 지난번 특별히 언급이 제대로 안 했는데 순현금 흐름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67%. 당연히 이거 매출이 그렇게 늘어나지 않고 이익 같은 경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효과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앞서 얘기 나왔겠지만 가이던스가 실망스럽다는 거죠. 가이던스가 10억 달러. 이번 분기도 역시 쉽지 않다 얘기를 했고, 또 하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가장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이 그 가상화폐잖아요. 그 마이닝에 대해서 진짜 종잡을 수 없다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것들이 약간 실망스럽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건 기존 컨센서스 대비를 여러분들이 많이 언론에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 컨센서스, 만약에 오늘 발표가 없었다 이런 것을 미리 발표를 안 했고 오늘 떨어졌으면 이건 주가 뭐 대폭락했겠죠. 네, 대폭락했죠. 15% 20% 떨어졌을 텐데 그게 이제 미국의 기업들의 어떤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하셨겠지만 아마 오늘도 조금 목표 주가 조금 내려가는 정도 있을 거지만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그 수치인데 이거는 다 여러분들 요 수치나 이런 수치는 다 어디서 보시냐면 여러분들이 딱 알려드려요. 구글에 들어가서 어렵지 않습니다. 엔비디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엔비디아 어닝까지 쓰시면 하나 더 치면 더 확대를 바로 들어가죠. 한 번에 PDF라고 치면 딱 들어갑니다. PDF까지만 치면 바로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요것도 다 거기서 나온 겁니다. 참고해서 여러분 다 다운받아 보시면 되겠고요. 세일즈포스도 말씀하셨지만 세일즈포스는 가이던스가 이번에 실망스러웠거든요. 근데 그 세일즈포스는 늘 뭐 그 마크 베니프의 특징입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여튼 그랬고요. 또 하나 오늘 세일즈포스의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번에 제대로는 처음으로 자사주 발표를 했습니다. 자사주? 자사주죠. 자자수가 아니라 자사주 100억 달러를 발표했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미스가 많잖아요. 이게 그 가이던스거든요. 가이던스에 실망스러웠고 주가 시간에서 5, 6%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스노우플레이크도 실적 발표. 네, 스노우플레이크 오늘 유일하게 시간에서 발표돼 갖고 주가 급등하는 건데요. 아시죠? 스노우플레이크는 우리 또 벅시스웨이가 그 수주 투자한 거가 되겠고요. 근데 이런 것들 여기 아마 그 세일즈포스도 아마 좀 투자한 거로 제가 기억하는데 정확한 거 까리까리 하는데요. 여튼의 건 매출 이익 그리고 가이던스까지는 깔끔하게 좋게 났습니다. 물론 이익은 적자니까 그런 거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부사장님이 지금까지 나온 거랑 지금 또 지나고 진행되는 거가 한국 시간 6시부터 또 지금 그 어닝 그 컨퍼런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업데이트 된 거에 대해서 잠시 후에 8시 25분에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테니까 그때 또 추가적인 거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그 일단은 뭐 펠로톤 계산만 조금 더 좀 업데이트 해드리면 펠로톤과 비욘드 미트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죠? 안 팔려요.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팔리면 굳이 아마존에 갈 필요도 없는 거고 매출이 좋아지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비욘드 미트는 제가 한 2년 전에 미리 먹방을 좀 했습니다만 맛이. 그 얼굴 보시면 이렇게 드시는구나, 이렇게 맛이 없구나. 라고 나와집니다. 얼굴 보면. 그러니까 비건이 정말 많이 늘어나는 그런 추세에서 당연히 좀 미래 성장성이 그렇죠. 있는 기업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비건이 아닌 사람까지 먹기에는 맛이 좀 아쉽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맛이 있다 없다라기 뭐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글쎄 동물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하여간 일단은 안 팔리는 거고요. 비욘드 미트는 지금 재고가 쌓여갖고 보통 3개월이 지나면 버려야 돼요. 유통기한이 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엄청 많이 쌓여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최근에 나와주고 있는 그런 돈 못 버는 기업들이 뭔가 같이 파트너십 맺어갖고 판다는 것은 물론 잘 팔릴 수 있겠지만 너무나 안 팔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하는 거라고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뭐 아마존에 입점을 한 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딘가로 이제 매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있겠죠. 하는 게 있긴 한데 뭐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또 지켜볼 그렇습니다. 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월가의 의견을 좀 네, 확인해 볼까요? 월가 얘기 나오기 전에 그 잠깐 추가 펠라톤 말씀드리면 줌도 마찬가지, 펠라톤도 마찬가지거든요. 미국 기업의 역사라는 것은 결국은 인수합병의 역사라는 그렇죠. 걸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또 하나 인수합병을 하기 위해서 먹고 살아남기 위해선 똑같거든요. 투자자들이 돈을 다 모였다가 그게 더 이상 안 되면 대출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대출로 어떤 특정 기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해갖고 호재가 돼서 올라가는 것은 연속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죠. 어떤 거라도 좀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있었죠. 오늘 있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 안 하죠. 결국은 제가 소식 전해드렸어요. 얘기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큰 의미는 없는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에서 돈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파이팅을 외쳐드릴 수밖에 없는 그 정도 상황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펠라톤 관련해서는 그 예전부터 한 3, 4년 전부터
그 누가 인수한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어요. 그렇죠. 많았습니다. 나이키 얘기도 네. 있었고. 예, 그런 거 있었죠. 그리고 그거에서 경쟁자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이미 아마존이 펠라톤과 그런 비슷한 거를 또 만들어서 직접 팔아보기도 했고 네, 여러 네. 가지가 있었고요. 가장 또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 애플이 인수할 것이라고 예언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 그런 거에 하나의 흐름이라고 일단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이 상태로 딱 저 상태에서 지금 회사가 잘 되겠냐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죠. 지금 특히 펠라톤 같은 경우는 가격이 비싸고 그러기 때문에 쉽진 않은 그런 하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월가이치가 한 2분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번스타인 증권인데요. 상당히 좀 어둡게 지금 시장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세션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의 베어마켓은 평균이 8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딱 8개월이 됐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1월 2일부터 시작해서 고점이었다면 계속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에서 회복의 여력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조금 회복될 거라고 우리가 기대를 했지만 최근에 유럽 상황 이런 게 뭐 또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 이분의 시각은 번스타인 증권의 시각은 매크로 경제 환경이 개선된 것이 이분의 정확하게 제가 직역을 하면 일도 없다는 겁니다. 일도 없기 때문에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고통이 이어질 것이다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가 되겠고요. 이번에 제롬 파월 의장의 그 잭슨홀 미팅에서 긍정적 의견이 있다 그러면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주시장에 큰 랠리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하는 거죠. 긍정적이다라는 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딱 그런 정도를 그걸 고지고대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래 부사장님이 몇 번 말씀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내노라는 사람 중에서 리세션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극구 우기는 사람이 3명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3명이 누군지 아시죠? 일단 한 명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네. 예, 옆에 계신 이분이 그분은 이제 플러스 원이고 바이든 대통령과 네. 제롬 파월 의장. 그리고 제넬 얘는 재무장관.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해가 플러스 원인데 지금 그렇게 리세션이 아니라고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리세션이다 뭐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경제는 계속 좋아지고 있고 지금 회복되고 있고 굳건하고 고용 시장 이렇게 좋고 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그리고 전제 조건이 그러면 거기다가 또 반응까지 좋으면 그게 좋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금요일 주시장에 큰 랠리도 기대한다는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고점 대비 약간 쉬었던 거 다시 올라가는 뭐 그 정도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일단 그보다는 대응 전략이 중요할 텐데요. 대응 전략.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마시다시피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시장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만큼 시장이 약간 안 좋게 여기하는 건데 그나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약간씩 바뀌는 톤이 하나 있습니다. 이익 조정 비율 오늘 따로 보여드릴 시간 없는데 이익 조정 비율이 좀 조금씩 바닥을 치고 좀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것이 아마 내년도 이익 전망에 영향을 미칠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기본적인 시각은 2분기에 앞서는 코너 나왔지만 매출 한 15% 17% 늘어났지만 에너지업의 매출이 77%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기업을 빼면 별로 늘어나는 것도 없다는 그런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약간 보수로 보는 사람들은 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났지만 인플레이션은 고려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핸드폰이 더 많이 팔렸는데 가격이 10% 올라갔고 매출이 10% 늘어난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고려했을 때 실제 성장을 한 기업은 53%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매출이 진짜 늘어났고 절반은 매출이 똔똔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났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시각은 그러면 성장에 주목한 투자는 낭패를 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식을 다 팔라는 게 아니라 다 일관된 얘기입니다. 지금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증권사들도 다 똑같습니다. 현금 흐름이 좋은 기업들, 가격 결정력 있는 거, 가격 결정력 얘기하고 뭐 가격 유지력이라고 얘기하고 이건 이남우 교수도 자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유동 비율이요. 그리고 부채 비율 같은 여러 가지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등을 고려한 퀄리티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퀄리티 기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장을 유유하고 걱정하면서도 여전히 3번, 4번 주식에 올인한다. 대표님 3번, 4번이 아까 보여드렸던 펠라톤과 줌이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줌은 뭐 2번 정도에서 3번 왔다 갔다 하지만 딱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여러분들이 판단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딱 ETF를 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가 퀄리티 ETF가 있고 또 하나가 캐시카우에서 카우스란 ETF가 있어요. 100개의 미국의 캐시카고 높은 100개의 이 종목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안전판할 수 있다. 그래서 너무 성장주 위주, 너무 3번, 4번 위주로 집중되신 분들은 이런 걸 좀 보셔야 돼요.
늘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장이나 가치는 트레이딩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중요할 수 있죠. 네. 그렇지만 그게 맞추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항상 균형감이 필요하겠고요. 그런 분들은 퀄리티 있는 주식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응 전략, 퀄리티 있는 주식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장우석 부소장님과 함께 특별 생방송 네. 준비해봤는데요. 클로징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요. 네. 저도 이제 성과 측정을 좀 하는 편인데. 성과 측정? 예. 그 제가 동접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우리 부사장님 오니까 확 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는 겁니까? 아니 도대체 방송을 어떻게 지금 관리하신 건지. 아니, 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혼자서 역부족입니다. 이제 네.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이제 최근에 시장 상황이 좀 여의치가 않아갖고 안 보십니다. 안 보시는데 저희 방송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기사를 전해드리거나 시황을 전해드리기 때문에 그냥 꽂고라 들으시면서 틀어놓고. 예, 시장을 반드시 판단하셔야지 여러분도 아마 주식을 더 오래 장기 보유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잔소리 같지만 그게 정답이니까요.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우리 여동원 앵커 약간 미숙합니다만 네? 어쨌거나 그래도 제가 디스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끔가다 네. 나와서 한 많이 번씩 부족해요. 힘을 도와드릴 거니까요. 예. 부족한 사람 여기 혼자 앉아두고서 자꾸 안 나오시면은 어떡합니까? 왜냐면 제가 너무 하고 싶었던 게 이런 여동원 앵커하고의 이런 의미 없는 농담. 그렇죠. 예, 많은 하고 분들도 싶었습니다. 그리우셨을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시간이 되면 네. 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일 날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장우석 부사장님과는 기약이 있습니다. 기약이 예, 아니라 기약이 있습니다. 예. 다음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예. 모시는 걸로 하면서 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